권성동 구속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권성동이가 좀 믿는 게 있었거든요. 아들이 자기도 검사 20년 한 검사고 출신이고 아들이 김앤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아들이 김앤장 변호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그 아들이 혹시 로스쿨 다닐 때 작은아버지와 함께 공동 지분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그렇죠. 샀다는 그 네. 아들이군요. 그 아들이시죠. 그 아들이 로스쿨을 어느새 졸업하여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군요. 네네. 그래서 어머나, 김앤장 변호사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 몫으로 해서 이제 볼모로 취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곽상원 아들이 취업한 것과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친구도 나올 때 퇴직금을 50억 받나요? 그건 모르겠고 제가 보기엔 아버지 구속과 동시에 끈떨어져서 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통일교 1억 수수한 내용으로 권성동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해왔던 여러 가지 청탁 업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로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너무 세 발의 피다. 구속 조사 후에 계속해가지고 추가 여죄가 드러날 거라고 그래요. 쇼핑백에는 넥타이 들었었답니다. 그래서 저 권성동한테 10,000원에 3개 주는 넥타이 선물하려고요. 그럼 절 2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넥타이만 줘도 저라는 이 모가지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관련된 기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권성동이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우려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현역 의원의 첫 구속 사례인데요. 자, 내용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1월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용호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이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드러나 버린 거예요. 성동이도 이 1억 원 받을 때 사진에 띠지가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그 사진까지 같이 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한다라고 했던 메모지,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요긴하게 써달라. 후보님한테 넥타이를 요긴하게 쓰라고 주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넥타이를 요긴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묶어서 차에다 매달아야죠. 그래서 사람 이제 갈 때, 네. 스스로 갈 때 넥타이를 요긴하게 쓰죠. 아니면 노래방에서? 네. 네. 갑자기 또 세계적인 무용가 이사도라 덩컨의 안타까운 비극적인, 죽음이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물리적 증거를 통해 가지고 이 1억마저도 쉽게 말하면 권성동이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쇼핑몰도 있죠. 뭐 통일교 사람들 끌어들여 갖고 정치질 하는데 선거하는데 이용하려고 했던 것도 있죠. 또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48억 달라고 했던 것도 있죠. 아주 수두룩 뻑적이거든, 들어가면. 근데 1억 원도 못 맞고 들어갔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요,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권성동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약한 거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이 새끼들 장난치네, 국민 상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법원에서 김건희 관련해서는 그 누구한테도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김건희와 완벽하게 관련 없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적 분노가 막 이렇게 오를 때는 자기네가 봤을 때 꼬리 끊기 할 수 있는 애들은 딱 구속영장 발부를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봤을 때 진짜 중요한 대가리나 중심 인물들은 안 해줘.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노는 거지. 법 적용이 지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꼴리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부족, 그리고 현재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의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관본권의 형태로 확인이 됐고, 그 관본권에 적혀져 있는 구체적인 발행,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분명히 그 관본권을 촬영했다고 하면 관본권에 적혀져 있는 로트 넘버 사진까지도 확인이, 이거는 그 가상 그림입니다. 가상 그림입니다. 가상 그림인 거고, 저 관본권에 적혀져 있는 로트도 분명히 특검은 숫자로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겠죠. 이게 촬영을 한 게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경이거든요. 이게 윤영호가 권성동을 만나기 2시간 전에 종이 상자에 현금이 4-5뭉치 분할 포장되어 있는 거를 이제 각각 띠지로 묶여 있는 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게 이게 건진법사한테 간 것도 거의 동일한 수법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게, 지금 이 띠지로 엮여져 있는 게 우리가 검찰 특활비나 아니면 뭐 신한저축은행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의외로 이 관본권 돈들이 통일교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띠지를 없앤 게 아니라 통일교하고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띠지를 없애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다 관본권으로만 돈을 내주는 특성이, 나는 통일교가 일부러 기마이 쓰려고 이지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통일교가 건진한테 줄 때도, 그다음에 권성동한테 줄 때도 다 띠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띠지가 촬영이 돼갖고 이게 일련 번호가 붙어 있거나 같은 어떤 지점 내지는 비슷한 지역에서 나온 띠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 사실상 대한민국 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정치인이나 브로커들이 전부 다 통일교 돈으로 관련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일본하고 같은 짝이네? 일본도 조사해보니까 까보니까 자민당 내에서 통일교 돈 안 받은 정치인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심각해진다는 거죠, 상황이.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띠지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러나 위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위증한 수사관 둘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검찰 수사관이요. 검찰에서 이제 본격적인 기소를 시작하면서 니네들은 위증이하고 재조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이 돈을 개수를 하고 난 다음에 변호인한테 이 정도 금액을 검찰이 압수합니다라고 건진법사가 확인서를 써줬는데 그 확인서를 쓰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그 화면 안에는 띠지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돼 있는 사진이 찍혔다는 거죠. 이건 뉴스토마토 오늘 단독 보도인데요. 건진 관본권 센 후에도 띠지 스티커 그대로다. 검찰이 이제 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 관본권 확인서를 현재 쓰면서.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겁니다. 그럼 저걸 찢어가지고 돈을 셌다라고 얘기하는 이 수사관의 말이, 여성 수사관의 말, 일단 거짓말인 거고요. 저 돈을 앞에 두고 돈을 세본 결과, 확인 결과 3,300만 원이다라는 거를 확인했다라고 확인하였음. 네, 전성배가 확인서를.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예전에 그 건진법사한테 준 네. 그 통일교에서 준 그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사진 건진법사가 검찰에서 쓴 거 했던 거. 네. 따라서 여기 지금 일련 번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 번호를 추정만 해도 저게 어디에서 온 건지를 이미 특검은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근데 검찰이 이거를 두고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진짜 미친 짓 아니야 진짜? 문제는 이제 거짓말 한 거 아니지. 일단 거짓말 한 거가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로 위증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국회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위증까지 해서 죄를 덮어쓰게 되면 그냥 자기 부장검사부터 시작해서 수사관 이거 끝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이 띠지에 적혀 있는 정보는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3,30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권 3,300매. 3,300매네요. 1억 6,500. 그래서 3,300매를 세서 확인을 해줬는데 그 후에 저 띠지를 풀러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진술이 완전히 날아간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관봉권을 추적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비자금에 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대놓고 봐주게 한 거잖아. 거짓말하고. 그래놓고 이거는 봐주기가 아니죠. 검찰이 뒤질 수도 있으니까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는 몰라 이거 가는 거예요. 수사관들한테 넘겼다. 뭐 이상한 증거 나오면 막 그러잖아. 막 찢어갖고 먹어버리잖아. 범죄자들이 막 체포될 때. 지금 눈앞에서 검찰이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증거인멸죄가 2년에서 5년입니다. 4년 징역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이게 징계가 그 뇌물수수죄 또는 알선수재로 볼 수 있는 게 증거인멸이 외부 세력이나 어떤 의뢰를 받고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한 중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수사관들은 깜빵 가야 돼요. 자기가 했다고 하면 깜빵 그냥 자기가 가야 돼. 근데 위에서 시켰다고 하면 윗사람이 지목을 받겠지. 어떻게 될지 봅시다. 어쨌든 깜빵 가야 돼. 네. 누구든 가야 돼. 어떻게든 꼭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좀 더디고 지난하게 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거 하나만 부러지니까 지금 뚝이 조금씩 구멍 나고 갈라지면서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진짜 큰 거 하나만 터져 나오면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